이런 확률적인 면으로 봤을 때도 저는 깔끔하게 그냥 무죄 받고 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서범석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저는 이 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끝내고 싶어요. 무죄를 받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변호사님, 제가 예전에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재판까지 가서 무혐의 받고 끝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는 무혐의라는 단어와 무죄라는 단어를 혼동해서 말을 한 건데요. 저를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 단어를 혼동해서 사용하십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사례에서 경찰 단계에서 끝내고 싶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끝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는 무죄가 아니라 무혐의라는 단어를 써야 됩니다. 무혐의로 경찰에서 끝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 사례에서 제가 예전에 재판을 받았는데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 수사를 받고 법원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도 불송치할 때 무혐의 불송치를 할 수 있고, 검찰 단계에서도 불기소를 할 때 무혐의 불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기소를 했는데 그래서 재판을 받았을 때 법원 판사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를 해서 판단을 했는데 이것은 무죄다 했을 때 무죄를 선고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무죄는 판사가 재판을 진행해서 죄가 인정이 안 된다는 것을 판단을 해준 것이니까 훨씬 더 좋은 거 아니냐, 무혐의라는 것은 수사를 했는데 증거가 부족해서 무혐의 불기소가 나온 것이니까 조금 부족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혐의는 무죄보다 조금 더 확실하지 않고 뭔가 좀 석연찮은 느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제가 두 가지 면에서 그런 것을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 수사, 검찰 수사, 법원 재판 이렇게 진행하는 이 과정들의 기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로 끝난다면은 그 뒤에 이어질 검찰 수사 단계 그리고 법원 재판 단계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훨씬 빨리 형사사법 절차에서 해방될 수 있는, 물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가 되어도 이의 신청할 수 있고, 하지만 이의 신청에 따라서 기소가 되거나 하는 케이스가 확률적으로 낮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더 빨리 형사사법 절차에서 해방될 수 있다, 이런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불기소로 끝나면 법원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면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 확률적으로 무죄를 받을 수 있는 확률과 불기소 받을 수 있는 확률을 비교를 해본다면요, 법무연수원에서 2024년에 발간한 2023 범죄백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은 2022년에 대략 22만 건이 넘는 사건이 기소가 되었는데, 기소가 되었다는 것은 검찰에서 이거 혐의가 있다, 무혐의가 아니라 혐의가 있다고 보고서 법원 재판에 넘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1심 재판을 받았는데 무죄 받은 확률이 얼마나 되냐, 22만 건이 넘는 사건 중에서 7016건 무죄 받은 것이 7016건으로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3.1% 정도라고 합니다. 100건이 넘어가면은 3건 정도가 무죄를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항소심을 만약에 가게 되면은 원심이 파기되어서 항소심에서 무죄 받은 거는 더 낮아집니다. 1.7% 정도라고 합니다. 7만 건이 넘는 항소심 중에서 1183명만이 무죄를 받았다, 파기로. 그런데 우리가 오늘 무죄와 비교하고 있는 개념이 뭐죠? 무혐의죠. 98만 건이 넘는 사건 중에서 기소 처리는 58%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불기소 처분은 30% 정도. 기소와 불기소 외에 다른 것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기소 중지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오늘 설명할 것은 아니고, 어쨌든 30% 정도가 불기소가 된다는 거예요. 무죄가 몇 퍼센트였죠? 3%죠.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불기소는 모두 무혐의 불기소는 아니고, 불기소 중에서 기소유예가 절반이 넘고,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이번에 한해서 한번 유예를 해주겠다, 기소를 유예해 주겠다, 이런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비교하고 있는 무혐의는 얼마 정도 되냐?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확률적인 면으로 봤을 때도 저는 깔끔하게 그냥 무죄 받고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사안이 무혐의가 가능한 사안이라면 또는 기소유예가 가능한 사안이라면 불기소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나은 경우도 있다. 그래서 저를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건을 경찰 단계에서 끝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곤 하는데요. 그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들이 있냐? 크게는 4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무혐의, 그리고 2번째로 죄가 안 됨, 3번째로 공소권 없음, 4번째로 각하,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이 4가지 사유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규칙 108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개략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본다면 사건을 받아서 판단을 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수사관을 할 때는 각하, 공소권 없음, 죄가 안 됨, 혐의 없음 순서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 순서로 해당 사항이 있는지 판단을 했고 제가 수사관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럴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각하는 고소장이나 고소인의 진술 이런 것에 비춰봤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4가지 중에 각하를 제외한 나머지 3가지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피고소인을 굳이 수사하지 않고 조사하지 않고 각하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각하 결정은 이런 경우도 있지만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이미 받았는데 불송치 결정이 이미 있는데 새로운 증거도 없는데 다시 고소장을 낸 경우 이런 경우도 각하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공소권 없음입니다. 공소권 없음은 많은 사유들이 있는데 많이 알려져 있는 사유 중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모욕죄 같은 친고죄인데 고소인의 고소가 없는 경우, 그리고 폭행죄 같은 반의사 불벌죄인데 합의가 되어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경우, 이런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이 됩니다. 그래서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나는 다퉈서 무혐의로 끝내고 싶어서 합의를 하기 싫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폭행 사건에서 합의를 해버리면 혐의 유무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경찰에서 공소권 없음 불송치 결정으로 그냥 끝내버리거든요. 그리고 죄가 안 됨 같은 경우는 구속요건에는 해당하는데 위법성 조각사유나 책임 조각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3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은 수사를 진행을 해서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서 혐의가 있다면은 송치를 하고 혐의가 없다면은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는데요. 혐의 없음 결정도 2가지가 있습니다.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과 범죄 인정 안 됨 혐의 없음이 있습니다. 수사를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증거가 충분치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을 합니다. 혐의 없음 중에는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고요.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범죄 인정 안 됨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위증죄에 있어서 위증죄는 선서를 한 증인을 전제로 하는데 선서를 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 이런 것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그러면은 범죄 인정 안 됨 혐의 없음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무죄와 무혐의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는데, 이 2 개념에 대해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